자, 뉴욕 증시에서는 다시 한번 기술주의 약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 결국에는 또 힘이 빠지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올해 들어 최악의 하루를 보냈었죠. 시장에서는 장중 내내 반등 시도가 진행됐지만 결국 장마감을 앞두고 일부 지수가 빠르게 하락 전환했는데요. 그나마 어제의 급락세는 진정된 모습입니다. 미국 경제가 2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달성하며 연착륙 기대감을 높인 점도 기술주 급락세를 진정시키고 다우가 상승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부 빅테크 종목을 매도했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매수세가 전환되는 순환매 현상 역시 지속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 오른 39,935.0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1% 하락한 5,399.22에 나스닥 지수는 0.93% 떨어진 17,181.7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매도 공세가 지속됐는데요. 기술주들이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오전 장에는 플러스 전환을 하며 회복세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는 다시 하락 전환하고 말았는데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유튜브 매출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픈 AI가 검색 엔진 서치 GPT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3.10%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72% 밀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45%나 빠졌습니다. 메타 1.7%, 아마존 0.54% 하락했습니다. 애플 또한 0.48% 떨어졌는데요. 오늘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 유일하게 테슬라만 1.97%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기술주 실적 불안에 향후 금리 인하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중소형주 매수를 이어나갔습니다. 피프티파크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경영자인 아담 사아는 그동안 상승장을 주도했던 AI 관련주들이 이제는 하락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강세장에서 한 섹터가 주도하다가 조정을 거친 후 바톤을 넘겨주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60% 올랐는데요. 이번 주 내내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비리닌 어소시에이츠의 리서치 헤드 제프 루비는 지금은 전형적인 조정 시기라며 조정장에서 숨을 안전할 곳을 찾기가 어렵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좋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징주를 보면 포드는 18.36% 폭락해 2008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포드는 2분기 기대 이하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차량 품질 보증 비용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IBM은 2분기 매출액이 월가 전망치를 상회하고 소프트웨어 부문의 연간 실적 증가 가이던스도 높여 잡으면서 4.33% 올랐습니다. 치폴레는 전망을 뛰어넘는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1.85% 밀렸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에 운임 인하 압박을 받는 항공주는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아메리칸 항공은 4.23%, 델타 항공은 1.23%,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5.52% 상승했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에서는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고 기술주에 대한 그런 우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순환 매장은 같이 연결되는 모습인데요. 자,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이번에 GDP 발표 나온 거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내용 어땠습니까? 네, 오늘 미국의 성장 지표가 나온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오전에 발표된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GDP 속보치가 전기 대비 연율 기준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분기인 1분기 성장률 1.4%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자 금융 전문가 기대치 2.0% 내외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 지출이 전기 대비 2.3% 늘어나 1분기 1.5% 대비 성장률이 크게 회복된 여파가 큽니다. 인플레이션은 진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1분기 3.7%에서 2분기 2.9%로 둔화됐는데요. 투자자들은 내일 공개될 6월 PCE 물가지수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인플레이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의 크리스 작가는 미국 경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성장 둔화를 걱정하던 시장도 GDP 수치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 침체를 피하는 한 이 강세장은 내년까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일부 하락세가 나타나더라도 이를 투자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고용시장도 되살아나는 조짐 보였는데요. 미국에서 한 주간 신규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들의 수가 전주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5천 건으로 집계됐는데 전문가 예상치와 직전주 수정치 모두 하회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주간 185만 1,000건을 기록해 이 역시 시장 전망치와 직전주 수정치를 전부 밑돌았습니다. 2분기 예상보다 견조한 GDP와 인플레이션 둔화는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을 높이며 9월 금리 인하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오늘 연준이 9월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내릴 가능성을 100% 반영 중입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증시 거래일이기도 한 내일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됩니다. 연준 물가지표 기준이 되는 PCE 물가지수 6월치가 공개되는데요. PCE 물가지수에서 월별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는 6월 전월비 0.1% 올라 5월과 같은 흐름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는 2.5%로 5월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을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7월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가 발표되고요. 실적 발표로는 티로우 프라이스 그룹, 3M, 콜게이트, 팜올리브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내용도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